디즈니, 꼬마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그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으로 우리를 환상의 나라로 안내했던 스튜디오. 물론 이제 그 상상력이 동나는 바람에 없어요. 리메이크만 주구장창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상상력이 무한했던 그 시절, 디즈니 르네상스의 꽃,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뮬란입니다. 지금이야 여왕님부터 족장님까지 다양한 디즈니 공주님들이 가득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디즈니 공주라 하면 지그치 앉아서 왕자님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누워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얘도 눕네? 또는 뭐 다 누워? 일어나세요. 여튼간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포지션을 맡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디즈니 공식 프린세스 12명 중 백설공주, 신데렐라, 오로라, 에리얼, 벨, 자스민 이렇게 6명은 오리지널 프린세스라 불리고 그 이후에 나온 포카혼타스, 뮬란, 티아나, 라푼젤, 메리다, 모아나는 뉴 웨이브 프린세스, 즉 기존의 수동적인 모습을 탈피한 새로운 세대의 공주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뮬란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공주라 할 수 있는데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여리여리한 기존의 공주들과 달리 격투술, 검술, 봉술, 궁술, 포술, 기마술 등 전부 수준급으로 갖추고 있으며 디즈니 영화 역사상 심지어 빌런들을 전부 포함해서도 가장 많은 킬수인 1995킬 그리고 1어시를 보유하고 있는 전투력 극강의 공주님으로 기존 디즈니 공주들의 소심하고 소극적인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던 여러 팬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큰 사랑과 인기를 받은 캐릭터입니다. 이런 뮬란의 기존 공주들의 클리셰를 벗어던진 모습은 단순 육체적 강함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데요. 공주님 이야기엔 늘 나오던 백마탄 왕자님을 비틀어 흑마를 탄 여장군으로 뮬란을 그려냈다는 점이나 뮬란은 디즈니 공주들 중 최초로 자신을 구해줄 영웅 또는 왕자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않은 공주라는 점 등 뉴 웨이브 프린세스 6명 중에서도 뮬란은 특히나 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작 초기 뮬란은 차이나 돌이라는 제목의 중국에서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성이 영국 군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 중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단편 영화로 기획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디즈니 애니메이터들 전부 그 스토리가 별로라 생각했고 최악이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최악이야. 이후엔 가문에 의해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된 여성이 전쟁터로 도망가 거기서 만난 장군과 사랑에 빠진다는 스토리 등 갈피를 전혀 잡질 못했었는데 이리저리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디즈니는 중국의 설화 몽란사를 알게 되었고 더불어 영화 속 로맨스적인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 영화가 슬슬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몽란사의 주인공 화몽란을 표준 중국어로 읽으면 화뮬란이고 광등어로 읽으면 파몽란인데 여기서 파와 뮬란을 각기 따와 지금의 뮬란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Mulan. Present. Speaking without permission? Oops. 엄밀히 말하면 원작을 그대로 그려낸 게 아닌 디즈니의 색채를 입혀 재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원작인 몽란사에선 뮬란의 군대 속 모습은 짧게 묘사하고 전쟁이 끝난 후 그녀가 여자였음을 밝히며 전통적 가치관인 효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화는 군대에서 뮬란이 변화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며 뮬란이라는 캐릭터의 성장과 주변 인물들 간의 관계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 중에 뮬란이 여성임을 밝히며 I knew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you. A woman. 동료들의 뒤바뀐 시선과 반응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의 위치와 한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뒤 후에 뮬란이 중국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And you have saved us all. 특히 온 관중이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는 장면은 제작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장면으로 디즈니는 이 장면을 통해 사회가 규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한 뮬란이 결국 사회의 시선을 뒤바꾸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원작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원작 몽란사는 효의 초점을, 영화는 캐릭터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뒀다는 건데
일례로 영화 초반부 뮬란이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기대에 의해 억지로 입게 된 드레스의 색은 빨간색, 후반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드레스의 색은 파란색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영화 속 뮬란의 아빠 같은 역할로 딸내미 음식해주고 No time to talk. Now remember, it's your first day of training, so listen to your teacher and no fighting. Play nice with the other kids, unless, of course, one of the other kids want to fight. Then you have to kick the other kid's butt. 등교시키고 Wait, you forgot your sword! My little baby off to destroy people. 나중에 다 큰 딸 보고 눈물 훔치던 My little baby is all grown up and saving China. You have a tissue. 무슈 같은 경우는 뭔 짓을 했는진 몰라도 You had your chance to protect the Pa family. Yeah, thanks a lot. 파시 가문의 12지 수호신에서 노인정 알람 셔틀로 좌천된 용가리인데요. 무슈라는 이름은 무슈 후슈라는 수메르 신화 속 환상종에게 따왔다고 하나 일찍에서는 중국의 고급 요리 무슈 포크에서 따온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튼간 당연히 원작 목란사에선 존재하지 않던 캐릭터로 디즈니 역시 용은 워낙 거대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딱히 등장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영화 속 수호신 같은 존재가 필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동양에서의 용은 상황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자칭 여행용 사이즈인 You're, Intimidating? Or inspiring? tiny. Of course. I'm travel size for your convenience. 무슈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무슈의 성우 같은 경우는 처음엔 알라딘의 지니 역할로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나 나홀로 지베이 조 패시가 고려됐었다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슈렉의 동키 역할로 유명한 에디 머피가 캐스팅되었는데요. 성우만큼이나 익살스러운 캐릭터여서 그런지 My powers are beyond your mortal imagination. For instance, my eyes can see straight through your armor. What? Oh! 이스터 에그와 패러디가 많은데 무슈의 첫 등장씬은 프랑켄슈타인의 명대사 It's Alive의 패러디이고 후반부 대사는 Your worst nightmare. 람보 3편의 패러디 Worst nightmare. 그리고 뮬란이 목욕할 때 매너 있게 귀로 눈 가리고 망봐주다가 얻어맞게 된 팬티는 영화 알라딘 자스민의 호랭이가 입에 물고 있던 속옷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한 단어인 I ain't worth my time, chicken boy. Chicken boy, say that to my face, you limp noodle. 늘어진 국수 같은 경우는 무슈의 성우 에디 머피의 더 너티 프로페서의 패러디인데 늘어진 국수는 서양권에서 그 남성의 물건이 안 일어나는 일어서. 대충 뭐 들으면 확실히 화날 만한 욕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벌레 주제에 욕이 나고 귀엽기까지 한 무슈의 파트너 복덩이 역시 무슈처럼 원래는 영화에 등장하지 못할 뻔했는데 복덩이를 그려낸 애니메이터가 심지어 제작 회의 중 모두가 반대하고 영화에 넣을 이유가 없다며 망할 귀뚜라미 타령 중 그만하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강력 항의 끝에 결국 영화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뮬란의 성우는 특이하게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인데요. 우선 일반 대화 장면에서의 성우 밍나원. 참고로 뮬란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밍나원의 실제 습관으로 애니메이터들이 이를 캐치해서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여튼 그리고 노래할 때의 성우 레아 살롱가. 이렇게 두 명인데 레아 살롱가는 알라딘에서도 자스민의 노래를 담당했던 성우로 이번 뮬란에선 원래 뮬란의 목소리를 단독으로 맡기로 계약했었지만 뮬란의 남장 목소리까지 소화하기엔 목소리가 좀 얇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노래만 담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허나 덕분에 아름답게 완성된 OST들은 아카데미 음악상에 노미네이트까지 됐는데 특히 그중 대표곡 리플렉션은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긴 버전으로 제작됐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질까봐 그리고 보시다시피 뮬란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너무 사회와 동떨어진 캐릭터처럼 보여질 걸 염려해 지금의 쇼트 버전으로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악역 산유 같은 경우는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메인 빌런이 가벼워지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해 다른 디즈니 영화 속 빌런들과 달리 노래가 없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영화 OST 속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어널 투어스 얼에 있는데 놀랍게도 이 곡의 멜로디 라인은 추억의 영화 피터팬의 플롯 멜로디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No wonder Wendy gets these idiotic ideas.
원작 목난사의 배경은 남북조 시대긴 하나 설화인 만큼 다양한 시대의 버전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디즈니는 뮬란의 배경을 당나라 시대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서양 문화를 주로 다뤘던 디즈니에서 처음으로 동양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어서 그런지 몇몇 동양 팬분들은 영화 속 심각한 고증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당나라 시대에 왜 뜬금없이 자금성이 나오냐는 주장과 뮬란이 기모노와 일본식 화장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이는 전부 틀린 의견으로 영화 속 황궁은 자금성이 아니라 당나라 궁궐인 대명궁을 재현한 것이고 다만 더 중국스러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 붉은색으로 그려내긴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모노와 일본식 화장이라는 주장 역시 애초에 기모노가 당복의 영향을 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뮬란이 걸치고 있는 스카프 등은 오히려 더 당복의 형태가 가까우며 일본식 화장법이라 주장하는 하얀 분칠과 진한 붉은색 입술의 화장법 또한 실은 당나라 시대부터 내려오던 중국의 전통 화장법이 맞다고 합니다. 물론 산유의 매의 이름을 하야부사, 일본어로 그냥 매 라고 지은 거 보면 또 동양 나라들을 대충 묶어서 보는 좀 아메리칸 마인드긴 한데 아메리칸 스타일. 어찌되었든 제작진들은 실제로 중국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했으며 영화 속 동양 특유의 선을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 작화를 정립하는 데에만 약 1년이 걸리는 등 총 5년간 약 700명의 스태프들이 뮬란의 이야기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뮬란은 양손잡이입니다. 글은 왼손으로, 칼은 오른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뮬란의 아버지가 극중 보여주는 태극권의 이름은 뮬란콴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화목란에게 따온 태극권이라고 합니다. 뮬란이 폐허가 된 마을에서 인형을 주워드는 장면은 지브리의 바람계곡 나우시카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뮬란의 조상신 역시 유명 그림 아메리칸 고딕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뮬란의 남장 이름 Yes, my name is Ping. 파핑은 중국어로 화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뮬란의 이름 목란 자체가 목련꽃을 의미하고 있긴 하나 사실 파핑이란 단어는 중국에서 여성스러운 남자들을 비꼬는 은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흑마를 탄 여장군으로 뮬란을 그려냈다는 것과 별개로 음양론에 의해 뮬란의 말은 음의 색으로 샹이 타고 있는 말은 양의 색으로 그려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뮬란은 자신의 강아지를 Little brother! There you are. 남동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실제 목난사에서 뮬란에게 있던 어린 남동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강아지는 이후 작품인 타잔에 깨알 출연하기도 했습니다.